자, 이번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원 서면동의 홍보요원 동의 못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용역업체 홍보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 즉 홍보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있는 홍보 활동으로 정비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될까요? 바뀌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네. OS 요원이 이제 아웃소싱 요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총회를 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네. 한 명, 두 명 의견 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네. 적어도 그 토지등 소유자들 또는 조합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안은 절반, 조합원이 1000명이면 절반인 500명 정도는 와야 되고 500명 참석한 중에서 몇 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이런 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의견 중에서, 그러니까 사소한 의견, 사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네.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안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정비사업비를 우리가 돈을 얼마 써서 1000억을 써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000억을 써서 이런 10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출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결정하는 총회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의사 반영도 많이 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총회를 성원하기 위한 정족 숫자도 높고 의결하기 위한 의결 숫자도 법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내 집을 헐고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 혼자라고 하면 엄청 열심히 보고, 이 새끼가 자재를 이상한 거 쓰지 않나 다 보고 돈을 헛돈 쓰지 않나 보겠지만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잘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기? 예. 그리고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내 집 짓는 거 보면 저거 블록이 저 깨진 거 같은데 보이지만 네. 이게 엄청 크면 내가 다 못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조합이 나서서 업무를 하고, 네. 이 조합원들, 토지등 네. 소유자들은 뒤에 네. 이렇게 있으면서 네. 사실 관심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네. 외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잘 되겠지 하겠지. 돈 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그때 이제 하지만 이제 보통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총회를 해보면 안 와. 그리고 그래서 성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조합원이 1000명인데 500명은 와야 되는데 안 와. 100명, 200명 안 와. 그거를 오게끔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안 오니까 그날 회사 가야 돼요. 그날 여행 가야 돼요. 그러면 못 오시면 대신 이날 우리가 회의할 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라도 좀 적어주세요.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총회하기 전날. 그러면 의견들을 모아놨다가 총회 거수해서 손들고 네. 당신이 보내주신 의견은 네. 개봉해가지고 체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면 결의서를 보내는 것도 온 걸로 보는 거고 그 의견도 반영해 그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 우리 아파트를 져줄 회사가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저 회사냐, 이게 사실 사업비 중에서 시공사를,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 있어서 돈이 오가거나 네. 이제 부정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OS 요원이, 매수된 OS 요원이 가서 선생님이 이 건설회사를 서면 결의서를 내는데, 그러니까 총회장에 와서 손을 들거나 하면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네. 서면 결의서를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사장님 요 건설회사를 찍어주시면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꼬신다라고 하면 뭐 둘 다 큰 회사고 좋은 회사고 그냥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돈 받고 여기 찍어줄까? 그럼 찍어서 해서 봉투에서 OS연 주고 보내면 그런 식으로 받으면 이게 부정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있는 것도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막아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네. 나는 OS연한테 이걸 예를 들어 A 건설회사를 찍는 서면 결의서를 줬는데 네. 가보니까
예를 들어 B건설 회사 걸로 바뀌어 있다거나 응. OS 요원이 바꿔가지고 바꿔치기를 하거나 그런 부정도 없으리란 보장도 못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OS 요원 홍보요원을 통해서 조합원 서면동의 행위를 받는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런 부정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정비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깊이 있게 보자면 한없이 깊이 있게 들어갈 얘기고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한없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일단 수장님이 홍보요원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러려면 서면 결의서는 뭐냐? 이건 꼭 필요하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문제거든요. 서면 결의서. 네, 현장에 가지 않고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일종의 이건데 이 제도가 서면 결의서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홍보요원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에 많은 걸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면 결의서 없어지면 재개발 재건축 못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안 돼. 성원이 안 돼. 총회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열성적으로 조합원들이 가서 참여해서 성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안 돼. 우리나라가 안 돼. 그게 되게 그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개정을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큰 이슈들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네. 이런 이슈들 누구를 뽑거나 조합장을 뽑거나 네. 이런 이슈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개정 네네. 법률을 본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사실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라든가 이런 총회는 되게 큰 총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 네. 참여를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면을 OS 요원을 통해서 서면 결의서를 못 받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가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총회는 예를 들어 서면 OS 요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용을 집행하는 총회라든가 금지 행위의 기준 그런 것들에서만 홍보 요원을 못 쓰게끔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의원님들께서 과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이게 조합분들 들어요. 입장에서 보면 네. 깝깝해해요. 이번에 이거 상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놨는데 사람들 안 오면 그날 안 와서 그럼 또 다시 총회해야 되고 또 다시 총회해야 되고 할 때마다 몇 억씩 깨져요. 미친다니까. 할 때마다 책자 만들어야지, 배송해야지, 뭐 해야지, 장소 예약해야지, 사회자 불러야지, 엄청 깨지거든. 몰라 근데 사람들이 내 돈 자기 안- 내돈 당장 안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다 이거지. 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악재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악재죠.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손발 잘리는 거 많아요. 네. 올해 보면 앞으로 갈 때들은 머리 아픈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이게 뭐 이거 말고 서울시 국토부 업무보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정비 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굉장히 제한을 두는 형태로 입법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요. 정비 업체가 사실 정비 업체가 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와서. 조합 추진인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 빌려주고 네네. 설계 업체 선정하면서 입찰 보증금 그렇죠. 빌려주고 네. 입주 나중에 입주할 때 가서 등기 업무를 할 법무사도 네네. 추진 단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돈 빌려주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직원들 운영하는 월급 주고 거지. 한건 네. 하고 그다음에 임원들 이제 그거 받아가면서 이제 자기 그 임원들이 또 정비 기금 빌려서 돈 빌려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시공사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꾸역꾸역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서 보고 있는 관점도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랬더니 정비업체가 설계업체가 주로 설계업체죠. 그렇죠. 설계업체가 지친한 건설회사들을 어허. 쉽게 들어오게끔 어허. 밑판을 깔더라. 그러니까 어. 이 단계를 지금 시공사 부정도 지금 보는 거고 네. 그 앞단에서 이 설계업체 부정부터 막겠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 돈 이런 거 끌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앞으로 무슨 돈 갖고 하라는 거냐? 조합비 내서 하라는 소리예요. 서울시에서 정비기금 빌려줘야지.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 서울시 지금 정비기금 앞으로 어디다 쓸 거냐면 네. 도시재생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주로 하는데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올 거야. 사업 올브레이크네. 네. 사업이 가기가 네. 초기 단계 사업장들이 일몰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동의를 받는 거 다 돈이란 말이에요. 네네. 돈 자르고 그다음에 OS 자르고 OS 요원 자르고 다 잘린 상태에서 네네. 돈 빌려주는 것도 잘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몰제에 따라서 구역 지정 받고 2년 안에 추진위 승인 못 받으면 추진위 승인 받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승인 신청 못하면 그러니까 그 동의서 50% 75%를 그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돈 내면서 조합원 들어오세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 초기 단계 재개발 하지 말란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 법은 하세요라고 해놓고 옆에 제도들 이렇게 다 손발 잘라놓으면 어떻게 가란 말이야. 못 가지 발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팔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자, 법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아 법이 또 바뀌어요? 네. 사람이 만드는 제도들은 네. 항상 바뀌는 거니까 시장의 네. 어떤 니즈의 의견에 순응해서 항상 바뀌는 거니까.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안 좋아졌다가 2000년대 중반은 대재개발의 시대였어요. 낡았어? 재개발, 낡았어? 재건축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렇게 확 바뀔지 누가 알았나요? 또 그렇지. 그건 몰랐지. 그래서 또 어떻게 어쨌든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사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10년씩 걸리는데 이렇게 가면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돼도 안 되겠고 나중에 가면 또 일몰제 한다고 또 떠들 거고 일몰제는 당장 엄청 닥친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한다고 할 거고 아이고야 머리 아파서 이건 제가 이거 막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작년에 제가 해운상가를 갔다 왔어요. 네네. 아니 작년이 아니라 어제 해운상가를 갔다 왔는데 가게들이 다 벼 있어요. 아니 가게들이 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고무 바킹 팔고요. 네. 뭐 아답타 이런 거 팔고 오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도로변 그 안에 상가에 사람이 없고 어제 게임기 뭐 스피커 사러 갔어요. 스피커 하나에 1,000원이야. 20개 2만 원 이만큼 2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네네.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점심 드시고 1시간 있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가서 사갖고 왔는데 네네.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저는 이제 종종 가니까. 근데 도시재생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지금 세운 4구역의 분쟁의 원인도 사실 세운상가예요. 세운상가 그 들어간 입구에 뭐 보상 토지 보상 먼저 해주는데 비용 들어간 거가 네. 지금 세운 4구역에서 써야 되는데 네. 보니까 그 비용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집 이게 70m까지밖에 못 짓는데 그러니까 고층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눌려 있고 그러니까 개발이 이게 상대적으로 안 커서 이 비례율이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네. 조합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얼마 많이 좀 줄어들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세운 4구역도 지금 분쟁이 있고 바로 옆이에요. 네. 세운 상가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종묘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 데크를 세운상가 옆길로 해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행 데크를 따라서 저는 세운상가부터 쭉 걸어가면 밑에 이제 을지로 대림상가까지 걸어가면 대림상가 안에 이제 게임기들 기판 팔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제 가서 게임 기판 사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파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고무 바킹 뭐 이런 것들 막 게임 무슨 전자제품 부품 옛날 것들 막 이런 것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오프라인으로 저런 물건을 살까 싶은 물건 비싸지도 않아요. 네. 매출이 엄청 많아야지 수익이 큰 건데 그런 것들을 빨고 있는데 중간에 가면 굉장히 힙한 커피 가게, 카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몇 개 생겨서 되게 신기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거기만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럼 거기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바글바글하면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어요. 네네. 고기만.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가게가 쫙 펴 있어요. 가면서 제가 그냥 저는 사실 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도하는 거고 괜찮을 수 있겠지 뭐 이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네네.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거냐
보통 이제 저도 가서 안 사고 인터넷으로 사요. 대부분. 배송비가 2,500원, 3,000원 나와도 물건값도 몇천 원 안 돼요. 음. 그래도 그거 가서 사고 교통비 내고 교통비보다 하느니 싸. 훨씬 싸. 음. 그래서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사거든요. 음. 그럼 보내면 세운상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방 이런 데에서 훨씬 더 비용을 작게 할 수 있는 데에서 같은 물건들 종류도 훨씬 많고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안 사고 온라인으로 사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오프라인의 기존의 리테일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트들이 무너지고 있고 뭐 토리저러스 같은 전 세계적으로 장난감 팔던 오프라인 회사가 망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이런 온라인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모 홈쇼핑의 쇼호스트 분이랑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네네. 홈쇼핑 이런 데들도 매출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옛날에 아마 이 90년대 중반에 쇼핑 이런 거 막 홈쇼핑 생기는 시절에 네. 아마 남대문 시장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다고. 네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고. 아니 시장을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시장이라든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하던 게 홈쇼핑으로 또는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매출이 늘고 그쪽 매출이 늘었을 뿐인 거지. 네. 아마 다 소비는 했을 거다. 지금 홈쇼핑이 안 좋은 이유는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시장 마켓 쉐어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네. 줄어드는 거 아니야. 나도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외국 몰에서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직구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사면서 허들이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지금의 이런 소비의 시장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모습을 보면 엊그저께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성수동에 신발 공장 앵커 시설을 만들겠대요. 거기를 네. 통해서 수제화 거리 뭐 이런 거를 만들겠대. 가서 수제화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커지면 얼마나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수제화 우리나라의 신발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안 되던 시절에는 그때는 그런 신발 공장이 많이 있고 있었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도태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외국에 있는 신발도 직구로 사고 미국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하면 직구 사면서 두 켤레 세 켤레 사놓고 저희도 신발 두 켤레 세 켤레 사놓고 1년에 가서 이렇게 신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 만든다고 오프라인 안에다가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만들면 얼마나 커지겠냐는 거예요. 세운상가에다가 그런 잘 팔리지도 않은 물건들 도시 재생한다고 그걸 계속 깔아놓는다고 하면 와서 사람들이 이걸 사냐고요. 결국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와서 커피 먹는 가게들이나 몇 개 되는 건데 그게 도시 재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제 저는 좀 초반에는 보자 어떻게 될지 보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나 이 도시 재생 추구하고 있는 게 그 동네에 있었던 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대를 계속 꽂아주자 돈을 수혈해주자 이런 건데 네. 그건 돈을 수혈해주더라도 제가 볼 땐 도태될 산업이에요. 죽을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제한적으로나 되겠지. 저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흥선대원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네. 세상은 바뀌고 있고 개화가 되면서 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있던 거 지켜서 이걸 계속 지키면 살아남냐고. 결국 미국도 지금 그걸 못 버텨서 확확 바뀌고 있고 시장에 판을 없는 플레이어들이 나오면서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지키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산업이 오프라인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 빨대 꽂아주고 한다고 해서 게임 기판 사러 사람들이 가고 노래방 기기 사러 막 걸어서 거기 가고 거기 활성화 안 된다니까요.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동네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 늘어나고 커피도 그 몇 개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 동네 다 커피 되면 다 커피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또 재생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말이 많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도시대장 하지 말자.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도시 재생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돈도 썼고 지금 본격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좀 잘 생각해보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수장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너무 올드한 마인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젊은 같습니다. 사람이 좀 나서서 네. 시장의 어떤 이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뭐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있잖아 지금. 그래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점점 커지면 정치 관련된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홍보요원 얘기부터 시작해서 도시 재생 이야기까지 아주 그냥 끝없이 정주하고 달리고 있어 지금. 네. 주제랑 많이 벗어났다. 네. 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